국가별 상호관세가 발효된 첫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뉴욕 증시 모든 지수가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은 반대로 40원 넘게 급락했습니다. 수입 물품의 가격이 오를 거라는 불안감에 미국 일부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이민심사의 SNS, 소셜미디어 활동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애틀란타 공항에서 한 한국인이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국가별 상호관세가 발효된 첫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단 중국은 제외됐고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더 올렸습니다. 오늘 첫 소식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상호관세에 대한 추가 보복으로 대미 관세율을 84%로 올린 데 대한 재보복 조치입니다. Told them if you retaliate, we're going to double it. And that's what I did with China because they did retaliate. So we'll see how it all works out. 반대로 다른 나라들에게는 75개국 이상이 미국과 협상에 나선 점, 미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90일간 상호관세 시행을 유예하고 기본관세 10%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They all want to make a deal. Somebody had to do what we did, and I did a 90-day pause for the people that didn't retaliate. 상호관세 시행 후 불과 13시간여 만에 사실상 이를 번복한 겁니다. 우리나라 대미 관세율도 25%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 유예 이유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는 사람들이 흥분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해 시장 공포와도 무관치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I thought that people were jumping a little bit out of line. They were getting yippy, you know. They were getting a little bit yippy, a little bit afraid. 베선트 재무장관은 그러나 대중관세 인상과 3개월 유예는 트럼프가 염두에 두고 있던 사안이라며 유예 기간을 둔 건 시간상 문제로 75개국 이상과 맞춤형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른 나라들의 보복을 사전 차단하는 동시에 시장 교란의 책임을 중국에 넘기고 고립시키려는 이중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금융시장도 춤을 췄습니다. 뉴욕 증시 모든 지수가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사상 최대인 7천조 원이 불어났고 원달러 환율은 반대로 40원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이두영 기자입니다. 옆으로 기어가던 뉴욕 증시 다우지수 그래프가 현지 시간 오후 1시 직후 갑자기 치솟습니다. 대부분 나라의 관세를 10%로 낮춘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입니다. 그 결과 기술 회사 중심 나스닥은 오늘 12.1% 올랐고 S&P 500과 다우지수 모두 각각 9.5%와 7.8% 상승했습니다. 오늘 하루 불어난 시가총액은 한국 돈 7천조 원 이상으로 뉴욕 증시 역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유예 발표 3시간 전 별다른 설명 없이 지금이 주식 사기 좋은 때라는 글을 직접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We get certainty when we have clear rules on what the cost of capital and the cost of doing business is going to look like. AI 대표주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그동안 크게 떨어졌던 반도체 관련 지수가 18% 급등했고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의류와 스포츠용품 회사 주가도 대부분 10% 이상 뛰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보복 목표가 될 것으로 여겨졌던 테슬라 주가도 22%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어제 1,48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은 관세 유예 발표 직후 1,440원대로 40원 안팎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상황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투자 운용사 뱅가드는 관세가 평균 15% 추가될 경우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은 1% 밑으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5%를 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90일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중국과 타협이 있을지, 다른 돌발 변수는 없을지에 따라 금융시장이 언제든 요동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125% 관세 발표는 어젯밤 중국 발표에 보복 조치입니다. 중국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84%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125% 추가 보복 관세, 중국이 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날 12시 1분부터 미국산 수입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84%로 높이는 조치를 어제 저녁 전격 발표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주 미국이 대중국 상호 관세를 34% 올리자 똑같이 34% 상승이라는 맞불 관세 조치를 했고, 미국이 그제 50%를 추가로 올리자 다시 대미 관세를 50% 올려 대응한 겁니다. 我们将继续采取坚决有力的措施，维护自身的正当权益。 중국 측 반격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발효한 대중국 관세 125%에 대해선 아직 중국 정부 반응은 나오지 않았는데, 양국 간 무역 전쟁 규모가 트럼프 일기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정부는 또 미국 일부 기업들에 대한 투자 금지와 수출입 금지 등 무더기 제재도 단행했습니다. 자국민에 대해선 미중 관계 악화를 이유로 미국 방문에 신중하라는 여행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연일 떨어뜨리며 자국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고 우군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거리가 벌어진 이유와 오는 7월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데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변국들과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라는 지침을 내려 미국에 맞선 공동전선 구축에 힘을 실었습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이번엔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도 다음 주부터 미국산 상품에 최고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품목은 빼고 전체적인 세율은 더 낮추면서 미국과의 협상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 철강 관세 부과에 대응해 오는 15일부터 보복 관세 징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이 공정하고 균형 잡힌 협상 결과에 합의한다면 대응 조치는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에 유출된 보복 관세 목록에 따르면 담배와 오토바이, 가전, 가금류, 목재 등 총 220억 유로, 우리 돈 36조 원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10에서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공화당 텃밭 지역의 상품과 대유럽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품들이 보복 관세의 표적이 됐습니다. EU 집행위는 당초 26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부 품목이 삭제되면서 규모가 다소 축소됐습니다. 미국산 버번 위스키의 경우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주요 와인 수출국들이 재보복 우려를 제기하며 최종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안 발표 당시엔 상품에 따라 누적 관세율이 최대 50%에 달할 거라고 예고했지만 현재로선 최고 관세율도 25%에 그칠 전망입니다. EU 집행위는 확정안을 오는 15일과 다음 달 12월 등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민감한 품목일수록 관세 부과 시점을 늦춰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It's more symbolic, if you want, than a clear response or a strong response to the US tariffs. 집행위는 미국과 협상이 불발될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자동차와 상호 관세 보복 조치 초안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지금 미국 일부 지역에선 관세로 인해 미국으로 오는 물건의 가격이 급등할 거라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이긴 하지만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아침 9시 대형마트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두루마리 휴지 코너부터 찾아듭니다. 주 원료인 캐나다 목재에 관세가 50%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뉴스에 한순간 공급이 끊길 수도 있다는 걱정이 퍼진 겁니다. 산처럼 쌓였던 휴지는 3시간 뒤에 절반 이하로 양이 줄었고 6시간 만에 결국 모두 동났습니다. 사람들은 물건값이 다 확 뛸 것 같은데 뭐라도 사놔야 되겠다는 생각에 휴지부터 손이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I think there's so much uncertainty and we don't know what to expect. So I want to be prepared in case things get bad. Just getting ready. 자동차 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대차 매장은 25%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도 일단 석 달 이상 버틸 수 있도록 이렇게 500대가 넘는 재고를 주차장에 모아뒀습니다.
값이 오르기 전에 차를 사겠다는 고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말일날은 9시 반까지 손님들이 줄을 서가지고 차를 살 정도였습니다. 네, 차값이 오르는 거를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방금 세차 계약서에 사인을 한 한 시민은 결국 피해는 자신 같은 서민들 몫이 될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It's going to hurt, and especially the middle class. It always hurts the middle class. We pay for everything. Okay? 그런데 진짜 타격은 장바구니 물가에서 먼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커피 99%, 해산물 80%, 과일 60%, 야채 40%가 수입산인데 공산품과 다르게 재고를 쌓아둘 수 없어서 관세가 오르면 그만큼 바로 가격이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Each of the grocery items you're buying came from. Where did the avocados come from? Where did the vegetables come from? Where did your pasta come from? And a lot of it came from abroad. 미국인들도 110년 만에 처음 겪는 고관세 상황을 맞아서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LA와 롱비치 항만의 물동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체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주문을 취소 또는 보류하면서 항만 물동량이 줄고 운임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물류업계 역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과 비교해 물동량이 약 2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고가 소진된 이후에는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LA와 롱비치 항만은 고율 관세 대상인 가전제품과 철강 등의 주요 관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처음으로 통화하면서 한 대행의 대선 출마 의향을 직접 물어본 것으로 파악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도중 한 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를 물었고 이에 한 대행은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며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은 대화를 이어나가는 수준에서 짧게 오갔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다음 날 SNS에 올린 글에서 보복 관세로 대응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보다는 한미 동맹을 안보 동맹이자 경제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전략을 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정책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이민심사에 SNS, 소셜미디어 활동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민정책이 더 강경해지는 가운데 연방국세청장은 30년 이상 금지되어 온 납세자 정보 공유 결정에 반발해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활동을 하는 이민신청자는 거부될 수 있다. 연방국토안보부 산하에 있는 이민서비스국이 어제 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부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라는 수정헌법 1조 뒤에 숨어 반유대주의적 폭력과 테러를 옹호하려는 자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이민심사가 더욱 철저해질 것임을 분명했습니다. 추방 절차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토드 라이온 연방이민세관단속국 국장대행은 아마존 프라임처럼 택배 대신 사람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길 꿈꾼다며 추방의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스는 또 초저가 항공사인 아벨로 에어라인과 계약을 맺고 이민자 추방 작업을 위한 전세 항공편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연방국세청장은 사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멜러니 크라우즈 국세청장 직무대행이 이달 말 사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단속을 위해 30년 이상 금지되어 온 납세자 정보를 공유한 것에 반발하기 위해서입니다. IRS 상위기관인 재무부는 불법 취업자 700만 명에 대한 납세자 정보를 아이스와 공유하기로 최종 합의해 사실상 모든 불법 취업자에 대한 단속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노스웨스턴대와 코넬대에 각각 약 7억 9천만 달러와 1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지원금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두 대학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즉 DEI 프로그램 운영과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에 대한 대응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코넬대는 국방부로부터 75건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 중단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대학은 아직 공식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하버드대에도 유사한 사유로 90억 달러의 지원금 삭감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아틀란타 공항에서 한 한국인이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과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강 모 씨는 입국 심사를 받던 중 세관 국경보호국 CBP 요원의 요청에 따라 휴대폰 검색을 받았고 그 안에서 아동 음란물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범죄는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강 씨는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강 씨는 과거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해 시간당 $10의 보수를 받고 일을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주택 폭발로 소방관이 건물 잔해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전 8시쯤 일리노이주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출동한 소방관이 화재 진압을 위해 현관문으로 향하던 도중 폭발이 일어나면서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과 구조대원을 포함해 인근 주민들까지 함께 소방관을 구출했습니다. 해당 소방관은 큰 부상 없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총격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5시 반쯤 스파실베니아 카운티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총격으로 18세와 20세 남성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총격 발생 직후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10대 용의자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법 총기 거래나 강도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음으로 홍역 백신 접종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졌던 케네디 장관은 최근 홍역 감염 증가에 대응하는 데 백신 접종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 내 홍역 감염자는 600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2019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오는 금요일까지 LA와 오렌지 카운티 일부 지역에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평년보다 기온이 15도에서 20도 높아지고 팜스프링스와 인랜드 엠파이어의 경우 내일까지 최고 기온 화씨 104도, 섭씨 약 40도에 이를 전망입니다. 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후 기온은 약간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나선 한국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또 비명계에선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닷새 만입니다.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 유튜브 영상 인사말에도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길,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10여 분 정도 분량의 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내일 국회에서 집권 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의 사퇴로 민주당은 대선 경선 체제로 본격 전환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았고 박범계 의원이 당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민주당 내 비명계 주자들도 속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미국발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출장을 가는 길에 인천공항에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과거로 회귀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정권 교체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당내 경선 일정이 공지되는 대로 출마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선 출마 여부를 고심해오던 김부겸 전 총리는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정권 교체와 국민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보수 진영에선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출마 시점을 고심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 일요일 13일로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장관직에서 사퇴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 선언을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비통하지만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시 싸워 승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이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자유공화당 공동대표 등을 지냈던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에 입당 원서를 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귀한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대통합의 정치를 할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초인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3일 출사표를 던지기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생각을 곧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예정대로 오늘 국회 본관 앞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다음 주 출마 선언을 예고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외부 인재 영입 등 캠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출마 선언을 했거나 일정을 확정한 주자가 지금까지 1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 선관위 회의를 열고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100% 여론조사로 먼저 4명을 추린 뒤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로 양자 경선 후보와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한 나이트클럽 지붕이 무너져 10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현직 주지사와 전 LA 다저스 선수도 사망자 명단에 포함됐는데 우리 관광객이나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음악 라이브 공연이 열리고 있는 클럽 안. 갑자기 천장 구조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들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리더니 화면이 이내 깜깜해집니다. 뭔가 이상을 느낀 관객들이 빠져나가려는 순간 천장 조명이 그대로 떨어져 내리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새벽 카리브해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 산토도밍고의 한 나이트클럽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유명 가수 공연을 보기 위해 수백 명이 입장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98명이 숨지고 250여 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구조되지 못한 매몰자가 많아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중엔 넬시 크루스 몬테크리스티 주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루스 주지사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했던 도미니카 공화국의 야구 전설 넬슨 크루스 선수의 여동생입니다. 다른 야구 선수 출신의 유명인들도 사망자 명단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관광객과 교민의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나이트클럽은 1973년 준공돼 여러 차례 리모델링을 거친 걸로 알려졌는데 매주 월요일 국내외 유명 인사가 모이는 공연이 열리는 걸로 유명합니다. 당국은 우선 구조에 총력을 편 뒤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LA 총영사관이 유권자 등록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제외 선거인 등록은 선거일 전 40일인 오는 2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이며 이 기한 안에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외 선거 유권자 등록은 중앙선관위 웹사이트나 제외공관 방문,
우편과 이메일로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이메일이 필요합니다. 재외선거는 선거일 전 14일부터인 다음 달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치러지며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는 최대 4곳의 투표소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샌디에고에서 7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체포된 50대 한인 남성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이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메디컬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클리닉은 오는 12월까지 한인 2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신청 대행을 진행한다며 보다 많은 한인들이 메디컬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한인 학생들로 구성된 모의 유엔팀이 캘리포니아주 남부 대회에서 총 9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한미연합회는 모의 유엔 학생들이 지난 4월 5일과 6일 USC에서 열린 모의 유엔 대회에 참가해 유엔 여성지휘위원회에서 최우수상을, 무역개발기구와 식량농업기구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9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이 최소 올 가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정부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가을까지는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메타 플랫폼이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한 10대 계정을 페이스북과 메신저로 확대 시행합니다. 메타는 10대 계정은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정됐으며 민감한 내용의 콘텐츠 시청이 제한되고 사용 시간이 60분이 넘으면 앱을 닫으라는 알람이 표시되는 등 보호 기능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7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체포된 50대 한인 남성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셰리프국은 최 모 씨는 반려견의 목욕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법정에서 중범죄로 인정받아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에는 성범죄 명단에도 등록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경제를 얼어붙게 만든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 13시간 만에 90일 연장됐습니다.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탄 듯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심할 땐 길게 보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4월 9일 수요일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